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동근 의정부 시장과 함께 2023년 의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실 그 민선 8기 벌써 시작은 했지만 올해가 더 뜻깊으실 것 같은 게 의정부시가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감회가 또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시가 빨리 된 곳입니다. 벌써 60주년이 됩니다. 네. 올해 드디어 새로운 한 차원 높은 네. 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본격적인 출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6개월 동안 여러 구상도 하고 그리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들도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 의견도 나누고요. 네. 그것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라고 생각하고 저도 굉장히 가슴 벅찬 마음입니다. 시장님께서 민선 8기 시작하시고 60주년을 맞이하시고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의정부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이제 미군 부대의 이미지였다면 지금 이군들이 떠난 현재 상태고 미래에 어떤 비전을 가져가 의정부시가 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그 과도기가 현재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마침 시장님께서 이제 의정부시를 이제 맡게 되셨고 그래서 그리는 그림이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의정부시의 미군이 70년 동안을 주둔해 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군사도시 이미지가 아주 굳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의정부라는 지명만 생각하더라도 네. 조선 초기부터 만들어져서 새로운 한 시대의 중심 역할을 했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경기 북부에 있어서의 중심 역할을 늘 해왔습니다. 그만큼 잠재력이 굉장히 큰 도시고요. 이제 60주년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이미지의 정체성을 갖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도시의 이미지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문화와 그리고 생태 환경이 잘 갖춰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자리가 많은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가 되어져서 활동 역동적이면서도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갖춘 그런 도시 자리매김하고 싶습니다. 또 새해에 아주 기쁜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공원대상 지자체장 부분을 수상을 하셨다고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히 이 어떤 부분을 좋은 평가를 좀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대한민국 공원대상이 여러 유형, 예를 들면 정치, 경제, 체육, 문화, 지방자치 등 여러 분야인데 저의 경우에는 지방자치 분야에 있어서의 네. 역할이 컸다라고 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마침 제가 상을 받을 때 우리 의정부시에 그동안 홍보대사로 일했었던 네. 엄원길 아, 네네. 군 같이 상을 받게 돼서 네.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상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그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의정부시에 대한 우리 주변의 기대가 크구나라고 하는 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상을 받아서 좋긴 하지만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네요. 더 그렇습니다. 무게감이 네네.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바로 주민들을 만나러 가시는 현장 시장실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직접 취재를 나가기도 했었는데 그 현장 시장실을 시작하시게 되신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제가 시장을 준비하면서 의정부 곳곳을 다니면서 현장들을 봤고 그리고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요체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곳에 살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네. 진솔하게 듣는 데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마 제가 우리 의정부 시장실을 열어놓고 아무 때나 오십시오 해도 그렇게 찾고자 네. 하는 분들 네, 적을 부담스럽죠. 것입니다. 그리고 네. 와서 하는 대화도 상당히 정해진 대화 아니면 상당히 정제된 대화 속에서 네.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제가 각 동을 매주 금요일 찾아가서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주 진솔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네. 내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이야기 아니면 네. 시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가 아주 논리적으로 정제된 것은 아닐지라도 그 속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를 찾게 됩니다. 네. 시민들이 정말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구나.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실제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일상의 불편함이 저는 행정이 주목해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 중에 하나도 그분들 저한테 그러십니다.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준 것이 정말 감사하다는 겁니다. 네, 누군가가 들어주는 내 이야기를 것만으로도. 매우 진지하게 네, 네, 그리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해 준다라고 하는 네. 그것이 결국 존중받는 출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시장실 하시면 제가 또 기억에 남는 게 아동 연쇄 성폭행범이 의정부로 온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많은 시민분들과 함께 현장에서 그 활동하시는 모습,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놀랐던 건 그 길을 폐쇄한다고 하셨을 때 그 바로 그 밖에서 이렇게 사인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이게 소통의 시작이구나. 좀 더 귀 기울여서 많이 듣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시민들도 굉장히 그 모습을 인상 깊게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전국 매스컴 타셨잖아요. 네. 작년 10월 달쯤이었을 겁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아동 성폭행은 네. 거의 재범률이 100%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범죄입니다. 그분을 우리 이웃, 특히 그 반경 1km 내에 학교가 7개, 네. 또 어린이 관련 시설이 23개, 이렇게 해서 30개 가까운 그 시설이 밀집된 그곳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해야 될 것은 시장으로서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토요일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침에 간부 공무원들을 불러서 오늘부터 우리는 비상근무를 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김근식이 온다라고 하는 갱생셀 앞에 현장 시상실을 설치하고 네. 나는 현장에 근무한다. 네. 세 번째는 그 앞에 김근식이가 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 도로를 네. 폐쇄한다. 김근식이가 출소하게 되는 0시부터 폐쇄하도록 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네, 사인을 맞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만약 우물쭈물해서 네. 김근식이가 공권력에 의해서 밀고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 우리 의정부 시민과 큰 충돌 현상이 네. 생겼을 겁니다. 시장으로서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가치가 뭘까 생각해 보면 역시 시민의 생명 안전의 문제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결단력 있게 행동을 했는데 다행히 네. 그것이 많은 시민들께서 맞습니다. 그 결단력을 높이 평가해 주셨고 또 정부에서도 그리고 또 우리 사법체계에서도 현명한 그런 길을 찾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또 의정부시 역점 사업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의정부시가 풀어야 할 과제로 그 무조건 일자리와 청년 인구 감소를 꼽으셨죠? 그렇습니다. 우리 의정부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일자리 중에 53%를 의정부 바깥에서 일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 자족성의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정부시는 소상공인 중심의 소비 형태의 네네. 도시가 경제 구조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듯이 코로나와 같이 이런 외부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상당히 힘든 경제 네네. 구조입니다. 실제 여러 지표를 보더라도 1인당 생산성의 문제, 1인당 소득의 문제, 경기도 평균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네.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라고 네. 하는 것이 제가 갖는 첫 번째 화두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우리 의정부는 운이 지금 좋은 그런 기회를 맞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우선 그런 의정부가 것 갖고 있는 같습니다. 네, 기본적인 기운이. 잠재력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의정부는 무엇보다 해도 서울에 바로 붙어 있다라고 하는 네.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구조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의정부 오는데 40분이면 충분히 옵니다. 서울 강남에서 의정부 오는데 40분이면 40분, 충분히 옵니다. 거기에 우리 의정부의 새로운 신도시 고산 밀락을 중심으로 한 곳에 30대, 40대 많은 분들이 서울로 가서 일자리를 갖는 그 분들이 우리 의정부 내에 만약 부가가치 높은 일자리가 있다면 일자리, 인력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네.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러면 공간의 문제입니다. 어떤 땅을 제공할 거냐 하는 것인데 네네. 미군이 떠난
공유지들이 네네. 있습니다. 네, 많이 있죠. 캠프 스탠리, 캠프 레드 클라우드, 캠프 카일, 캠프 잭슨 등 아직 활용되지 않은 미군이 떠난 땅, 그리고 또 미군과 함께 같이 근무했었던 한국군이 떠난 땅들이 네, 많이 남아 있죠. 있습니다. 네. 그 땅들을 활용한다면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그렇게 덩치가 큰 땅을 땅이, 규제 없는 땅을 살 수 있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어느 지역이든지 네. 그 지역에 활력이 있으려면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핫플레이스,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이 결국 도시 환경을 얼마나 쾌적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가 얼마나 풍성한 곳이냐 하는 것입니다. 네. 도시에 들어왔을 때 재미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편안해야 합니다.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을 생각하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 유치라는 공약을 내세우셨고 얼마 전에 또 6개월 만에 그 기업을 유치하셨죠. 네. 어떻게 이제 생각하시는가요? 네, 저는 의정부의 부가가치 높은 그런 기업이라고 하면 우선 지금은 부가가치 높이려면 필수가 IT 관련한 업종이 돼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시설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개념입니다. 어딘가에 데이터를 저장해주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저장소를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입니다. 네. 마침 호주계 투자회사 인마크에서 네. 우리 용현산업단지에 전체 연면적이 한 8,000평 가까이 되고 3,500억 정도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그것을 어떻게 뒷받침할까 하는 것들을 서로 미팅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네. 용현동에 데이터 센터가 되어지는 경우 그것은 우리 의정부의 고급 일자리를 만드는데 아주 핵심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용현동 산업단지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제가 특별히 반기는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의 유일한 산업단지가 용현산업단지입니다. 그 용현산업단지가 하지만 지금 고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산업단지로 되어 있느냐 하면 저는 아쉬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데이터 센터를 계기로 해서 용현산업단지를 한 차원 높은 고부가가치 높은 특히 젊은이들이 도전해보고자 하는 그런 업종의 일들이 네. 가득 찬 그런 산단을 바꾸는 데 있어서 하나의 촉매 기능을 하는 앵커 네. 시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주 제가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자분들을 제가 투자 협약하는 데 있어서 너무 반가워서 업어드렸습니다. 네,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기쁘셔서 또 투자자분들을 업어주셨는데 그런 데이터 클라우드 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른 부가가치 산업들이 더 성장을 하고 다른 기업들도 더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판교의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여러 질문을 하면서 확인을 한 것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데이터 센터 자체가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네. 반경 평균적으로 한 10km 범위에 이렇게 모여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 센터와 현장과의 너무 긴 거리일 경우에는 데이터의 전송의 품질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신속하게 네. 복구의 문제라든지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반경 10km 범위의 대부분의 네.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포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연면적 8,000평이라고 하면 대단히 네, 큰 네.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 시설만을 활용하기 위해서 입주하는 기업만 하더라도 엄청날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고 보셨을 겁니다. 수도권에 많은 데이터 센터가 입지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핵심은 전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네. 현재 수도권에 그렇게 대규모 용량의 전력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은 현재 그럴 여건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리 그 대규모 전력을 확보한 곳에서 투자를 선점한 경우에는 선점의 이익이 분명히 따라올 것입니다. 네. 저는 의정부가 그런 곳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산업, 기업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교통과 문화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취임하시면서 그리고 최근에 광역버스 노선을 타셨고, 그리고 증차하셨고, 신규 노선을 또 제안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리 의정부시의 교통은 남북 방향 중심으로 되어 있고 동서 방향이
좀 취약합니다. 그리고 또 의정부를 이렇게 하나의 지역으로 놓고 봤을 때 서쪽 부분, 네. 우리 선거구로 얘기하면 갑지구 부분이죠. 그쪽 부분으로 많은 분들이 모여 그동안 기존에 살고 있어서 그쪽 부분 중심으로 네. 대중교통이 되어 있고 이 남북축으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밀락고산 이쪽에 새로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동쪽 부분에 있어서의 교통 문제가 대중교통의 문제가 저는 매우 심각하다고 네, 보고 많이 있습니다. 불편해들 하시더라고요. 그쪽에 핵심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 철도 교통의 문제입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8호선을 연장시켜서 고산 밀락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철도 교통을 연결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긴 시간이 필요한 네.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리고 진행해 가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그러면 아까 제가 우리 의정부 시민 중에서 53%가 의정부 바깥에 일자리를 갖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주로 다 서울 지역입니다. 네, 그렇죠. 이분들의 출퇴근이 광역버스에 의존해서 가는 이런 네. 형태입니다. 그러면 저도 아침 새벽에 일찍 가보지만 광역버스가 양조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네, 노선을 네. 보면 거기부터 꽉꽉 차서 차서 오죠. 마지막에 탈 네. 때는 빈자리가 없어서 그 차를 보내고 또 또 기다려야 15분, 되고. 20분 기다리고 이런 것들을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광역버스를 확충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과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도심 광역교통협의회 이런 것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것이 우선 광역교통의 핵심은 친환경 버스가 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친환경 버스가 다닐 수 있는 충전소의 문제라든지 공영주차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프라를 갖춰가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려를 해야 될 것은 이 광역버스 노선의 버스만 확충하는 것으로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수용할 수 있는 포화가 있죠. 그렇다면 이 어떻게 해서든지 광역버스에만 의존하는 것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있는 곳에서 철도교통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마을버스를 네. 가능한 한 직선으로 네. 연결을 해서 전철, 경전철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노력이죠. 마을버스를 직선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은 마을버스 입장에서 보면 손해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약간 좀 꾸불꾸불 다니면서 사람 많은데 찾아다녀야 수지가 맞는 것인데 결국 그 손실을 우리 행정이 어떡해. 부담해서 가야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결국 마을버스 준공영제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현재 네. 그 노선을 계속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 그 노선을 여건이 되는 대로 하나하나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그 법정 문화도시 지위를 획득을 했습니다. 이것도 너무 좋은 경사 소식인데요. 의정부의 문화도시 어떻게 꾸려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예, 지난해 12월 우리 의정부시가 법정문화도시가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정부의 많은 시민들 그리고 또 공직자들 함께 열심히 노력해 준 그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문화도시의 핵심은 우선 기본적으로 문화 인프라를 좀 갖춰야 됩니다. 문화예술의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든지 네, 네. 그중에 의정부 역사 4층에 한 600평 규모의 네. 그 부분이 많은 부분들이 창작 활동도 하고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늘립니다. 의정부 그렇지만 역에. 더 중요한 건 의정부 곳곳이 문화 공간으로 문화, 만드는 네, 일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민들이 내가 일상적으로 문화를 향유한다라고 하는 접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사는 데 있어서 내 삶이 풍요롭다라고 느껴지는 핵심은 결국은 문화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네네.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면에 있어서 문화도시 아마 완성된 모습은 없을 것이고 늘 항상 그 최상을 향해서 우리들이 지향해 가는 목표를 네. 향해서 쭉 가는 그 모습이 저는 네. 문화도시를 향해 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 의정부 시민 모두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날까지 문화도시는 계속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2023년 새해를 맞아서 김동근 의정부 시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시간이었고요. 끝으로 저희가 또 시정 방향과 슬로건 외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해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 화이팅! 화이팅!